경상북도 깊은 산골 마을. 날 치매에 걸린 찾아왔구나. 78 이게 할머니가 진짜 비 내리는 기적이네요. 어느 날 믿을 갑자기 수 사라졌습니다. 없어요. 가족들이 포기하고 경찰도 수색을 중단했을 때 오직 한 마리의 개만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백구라는 이름의 이 개는 매일 새벽마다 집을 나서 할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180일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백구가 발견한 것은 할머니의 낡은 스카프였습니다. 하지만 그 스카프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백구야? 경상북도 깊은 산골 마을.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하얀 털을 가진 중형견 한 마리가 장독대를 등지고 앉아 있었어요. 백구라고 불리는 이 개는 올해로 8살. 사람 나이로 치면 중년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으로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구에게는 변하지 않는 일상이 있었어요. 새벽 5시쯤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할머니의 발자국 소리. 그 소리를 듣고 꼬리를 살짝 흔들며 일어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순해 78살의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부지런했어요. 검은 고무신을 신고 마당을 쓸고 장독대 옆 텃밭에서 고추와 상추를 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 이름을 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어제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만큼은 결코 잊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마당에 나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너는 우리 백구구나. 착한 녀석, 할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집 잘 지켜야 한단다. 백구는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장에 나가거나 동네 어른들과 담소를 나누러 갈 때면 백구는 늘 그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둘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지나가다가도 백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집은 백구가 지키고 있어서 든든하겠어. 실제로 백구는 훌륭한 파수꾼이었어요. 낯선 사람이 대문 앞을 지나가면 경계심을 보이며 짖었고 밤에는 집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이상한 기척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온순한 강아지 같았어요. 점심때가 되면 할머니는 백구를 위해 밥을 준비했습니다. 남은 나물과 된장찌개를 밥에 비벼서 큰 그릇에 담아주면 백구는 감사하다는 듯 꼬리를 치며 맛있게 먹었어요. 가끔 할머니가 깜빡하고 밥을 주지 않아도 백구는 절대 보채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저녁 무렵이면 두 친구의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무릎 하묘를 덮고 백구는 마당에서 할머니를 바라보며 자리를 잡았어요. 때로는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중얼거렸고 백구는 고개를 갸웃하며 듣는 척했습니다. 우리 백구야,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 마을에 처음 시집왔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늘 따뜻했어요. 비록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곤 했지만 백구는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음성 자체가 백구에게는 최고의 자장가였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마을에는 변화가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났고 새로 들어오는 가족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순애 할머니와 백구의 일상만큼은 변함없었습니다. 백구에게 세상은 단순했어요. 할머니가 건강하고 집이 평안하며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 충분했습니다. 복잡한 세상사는 몰랐고 알 필요도 없었죠. 할머니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백구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어질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해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며칠째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비는 쏟아질 듯 말 듯하며 마을 전체를 축축하게 적셨어요. 백구는 처마 밑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며칠 전부터 할머니의 행동이 달라졌거든요. 순애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자주 혼잣말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어디론가 가야 한다며 옷을 챙겨 입곤 했습니다. 며느리 미정이 어디 가시냐고 물으면 할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집에 가야 해.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미정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할머니를 달랜 후방으로 모셨지만 할머니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백구 역시 할머니의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평소 같으면 백구를 보고 반가워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요즘은 백구를 보고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날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할머니는 갑자기 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향했어요. 평상시와 달리 서둘러 고무신을 신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 백구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등이 더 구부정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어요. 무엇보다 할머니 특유의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급하게 일어나 할머니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으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멍멍. 평소에 들어본 적 없는 급박한 울음소리였죠. 마치 할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뭔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백구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듯 손으로 백구를 밀쳐냈어요. 백구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이렇게 대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디서 온 개야? 비켜.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백구는 더욱 필사적으로 짖었지만 할머니는 백구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져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백구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따라가고 싶었지만 평소 할머니가 혼자 외출할 때는 집을 지키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백구는 대문 앞에서 서성이며 할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7시, 8시. 평소 같으면 벌써 집에 돌아와 백구와 함께 저녁을 먹을 시간이었어요. 백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 미정이 시장에서 돌아온 것은 저녁 9시였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미정은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백구를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구야, 왜 여기 있어? 할머니는 어디 계시지? 백구는 미정을 보자마자 크게 짖으며 대문 밖을 가리켰어요. 마치 할머니가 그쪽으로 갔다고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미정의 다급한 목소리가 빗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집에서도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미정은 우산을 들고 마을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할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과 함께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들은 다음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도와주었죠. 논두길부터 뒷산까지 할머니가 갈 만한 곳은 모두 찾아봤어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치매 어르신이 길을 잃으면 찾기 어려워. 그런 말들이 백구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백구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백구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평화로운 강아지의 눈이 아니었어요. 간절하고 절박한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백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찾아야 한다. 할머니를 내가 지키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찾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할머니가 사라진 지 열흘째 되는 아침, 백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아직 동네 닭들도 울기 전 시간이었어요. 백구는 마당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갑자기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코를 땅에 박고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개의 후각은 사람보다 수만 배 예민합니다. 백구에게는 할머니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었어요.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익숙해진 그 냄새를 백구는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주 사용하던 동백기름, 손에 밴 된장 냄새, 그리고 할머니만의 채취까지. 백구는 대문 앞에서 할머니의 냄새 자국을 찾았어요. 비가 많이 와서 희미했지만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백구는 그 냄새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집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논두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중간중간 냄새가 끊어질 때마다 백구는 주변을 샅샅이 뒤졌어요. 풀숲 사이사이 돌담 밑까지 코를 박고 냄새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걸어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냄새가 갑자기 진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이곳에서 한참을 머물렀던 것 같았어요. 백구는 정류장 벤치 주변을 돌며 더 자세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할머니 냄새와 함께 낯선 냄새도 섞여 있었거든요.
백구는 그 낯선 냄새를 따라 국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위험한 길이었지만 백구는 겁내지 않았어요. 오직 할머니의 냄새만 따라갔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백구를 본 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백구의 발바닥이 상처투성이었거든요. 거친 아스팔트와 자갈밭을 걸으며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백구야, 어디 갔다 온 거야? 발이 왜 이래? 미정은 백구의 발을 씻어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줬어요. 하지만 백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대문 쪽을 바라보며 나가려고 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백구의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집을 나서서 할머니의 냄새를 찾아 헤맸어요. 때로는 마을 뒷산까지, 때로는 이웃 마을까지 갔다 왔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발바닥은 더욱 상했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백구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걔가 미쳤나 봐.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 아무리 개라지만 할머니 찾는다고 저러는 건 아닐 텐데. 그런 말들이 백구의 귀에 들렸지만 상관없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백구에게는 할머니를 찾는 일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장터까지 갔어요. 할머니가 생전에 자주 가던 곳이었거든요. 백구는 장터 곳곳을 누비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생선 비린내, 채소 냄새, 사람들의 채취가 뒤섞인 복잡한 곳이었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장사하는 아주머니들도 백구를 알아봤습니다. 저 개순의 할머니 집게 아냐? 요즘 하루 종일 돌아다니던데. 할머니 실종된 거 모르세요? 걔가 찾아다니나 봐요. 아주머니들은 백구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했지만 백구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냄새를 찾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백구의 몸은 눈에 띄게 말랐어요.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않고 할머니를 찾아다녔거든요. 미정은 걱정이 되어 백구를 붙잡으려 했지만 백구는 교묘하게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그런 백구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며느리 미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걔가 주인을 그리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백구의 행동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백구는 무작정 돌아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특정한 길을 따라다니고 특정한 장소에서 오래 머물렀거든요. 마치 뭔가를 추적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백구를 따라가 봅시다. 저 아이가 그냥 헤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미정의 간청에 못 이겨 함께 백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백구는 평소처럼 대문을 나서 논두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멈춰 서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정은 확신했어요. 백구는 분명히 어머니의 흔적을 찾고 있다고 말이죠. 개의 후각이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미정은 백구의 수색에 조금씩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사람의 능력으로는 냄새를 따라갈 수 없었지만 적어도 백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백구는 미정이 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돌아보며 미정이 뒤처지지 않는지 확인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미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어머니를 찾고 있어. 나도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겠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진 지 벌써 100일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산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논에서는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에게 계절의 변화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매일 새벽마다 집을 나서 할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백구의 모습은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때 윤기 나던 흰털은 누렇게 변했고 살도 많이 빠져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발바닥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새로운 상처가 생기는 바람에 늘 피가 맺혀 있었어요. 그런 백구를 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안쓰럽게 여겼지만 이제는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저 개 언제까지 저럴 건가. 보기만 해도 불쌍해서 밥맛이 떨어져. 개 주제에 사람 흉내를 내고 있어. 순애 할머니는 벌써 저승에 가셨을 텐데. 심지어 동네 아이들은 백구를 보면 돌을 던지며 놀렸습니다. 바보개, 쓸모없는 개. 그런 말들과 돌팔매질에도 백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직 할머니의 냄새만 조차 오늘도 길 위에 섰습니다. 미정은 백구를 말리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집 앞에 체인을 설치해서 백구를 묶어두기도 했지만 백구는 밤새 끙끙거리며 체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정은 차마 다시 묶을 수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봐야 해. 장례라도 치러야지. 시누이들도 한 목소리로 동조했어요. 형님, 너무 매달리지 말아요. 걔까지 저 모양이 되도록 놔두면 어떠세요?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백구의 행동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는 확신이 서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미정은 백구를 따라 평소보다 더 멀리 나가봤습니다. 백구는 국도를 건너 인근 도시 외곽까지 갔어요. 그곳은 미정도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백구는 한 폐가 앞에서 오랫동안 킁킁거렸어요. 미정이 폐가 주변을 둘러보니 뭔가 이상한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담장 밑에 낡은 옷가지들이 버려져 있었고 마당에는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이곳에서 지냈던 흔적들이었습니다. 미정이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담장 모서리에서 작은 손수건 조각을 발견했어요. 하늘색 꽃무늬가 있는 손수건 조각이었습니다. 미정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무늬는 할머니가 평소 허리에 차고 다니던 손수건과 똑같았거든요. 어머니? 미정은 손수건 조각을 주워들고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는 미정의 손에 들린 손수건을 보자마자 크게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분명히 할머니의 냄새가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눈에는 희망의 불빛이 다시 타올랐어요. 백구가 옳았습니다. 할머니는 분명히 어딘가 살아계셨고 백구는 정말로 할머니의 흔적을 쫓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남편에게 손수건 조각을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그것이 어머니의 것임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여보, 백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분명히 살아계셔요. 그날부터 미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백구와 함께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에게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지만 경찰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손수건 조각 하나로는 뭘 알 수 없습니다. 실종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하지만 미정과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백구는 폐가를 중심으로 반경을 넓혀가며 수색했고 미정은 그런 백구를 믿고 따라갔어요. 어떤 날은 산속 오두막까지, 어떤 날은 강변까지 갔습니다. 백구의 발바닥은 더욱 상했지만 눈빛만큼은 처음보다 더 또렷해졌어요. 마치 목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미정과 백구를 이상하게 봤지만 미정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손수건 조각을 발견한 후로는 확신이 섰거든요. 어머니는 살아계셔. 백구가 찾아낼 거야. 백구 역시 미정의 믿음을 느끼는 듯 했어요. 예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움직였고 미정이 뒤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0일의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했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미정과 백구만큼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찾겠다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며느리와 개.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진 지 벌써 180일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첫눈이 내린 날, 백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느렸어요. 백구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쉬지 않고 할머니를 찾아다닌 결과였어요. 원래 건강했던 몸무게는 반 이상 줄어들었고 털도 듬성듬성 빠져서 앙상한 몸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발바닥은 상처가 겹겹이 쌓여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태였어요. 그날도 백구는 평소 다니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자꾸 주저앉게 됐어요. 숨이 가빠오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백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미정도 백구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수의사에게 데려가려고 했지만 백구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진료받을 시간에 할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듯 발버둥 쳤어요. 그날 오후 백구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거친 숨소리를 내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급하게 달려와 백구를 안아 올렸어요. 백구의 몸은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백구야, 이제 그만해. 너까지 이러면 어떡해.
백구는 미정을 바라보며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지만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였어요. 미정은 백구를 따뜻한 방으로 데려가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죽을 끓여서 먹이려 했지만 백구는 고개를 돌렸어요. 먹을 기력도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 기회에 백구를 병원에 맡기자고 했어요. 이제 정말 한계야. 저러다 죽으면 어쩔 건가. 형님도 너무 고생했어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머니 장례를 치릅시다. 하지만 미정은 선뜻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백구와 함께 180일을 버텨온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손수건 조각을 발견했던 그날의 희망, 백구와 함께 산과 들을 헤맸던 나날들. 그날 밤, 백구는 계속 끙끙거렸어요. 꿈속에서도 할머니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다리를 허공에서 저으며 뛰는 신용을 했어요. 미정은 백구 곁에 앉아 밤새 지켜봤습니다. 새벽녘, 백구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그리고 힘겹게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미정이 말렸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백구야, 안 돼. 너 지금 못 일어나. 하지만 백구는 미정의 만류를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나가야 한다고,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백구가 이 정도로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백구야. 어머니도, 너도 더는 힘들지 않게 해야겠어. 미정은 흐느끼며 백구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백구의 머리카락은 예전같이 부드럽지 않았어요. 거칠고 윤기도 없었습니다. 백구는 미정의 품에 안긴 채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 모습을 본 미정은 백구가 마침내 포기하는 것 같아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백구는 다시 눈을 떴어요. 그리고 미정의 옷자락을 약하게 물고 당겼습니다. 여전히 나가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백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죽는 순간까지도 할머니를 찾으려고 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미정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백구가 정말로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함께 가보자고 결심했어요. 백구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 백구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보자. 미정은 백구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백구는 비틀거렸지만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한 번 짖었어요. 고맙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백구를 부축하며 함께 대문을 나섰어요. 추운 겨울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았어요. 백구는 힘겨운 걸음으로 앞장섰고 미정은 그런 백구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180일 동안의 여정이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미정과 백구는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백구의 걸음은 평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속도였지만 방향만큼은 확실했어요. 국도를 건너 시내 쪽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미정은 백구의 상태가 걱정되어 중간중간 쉬자고 했지만 백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걸어 도착한 곳은 시내 외곽의 한 종합병원이었어요. 미정은 의아했습니다. 백구가 왜 병원으로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와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곳이었어요. 백구야, 여기는 왜 온 거야? 하지만 백구는 대답 대신 병원 건물 주변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어요. 코를 바닥에 바짝 대고 킁킁거리며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문, 응급실 입구, 주차장. 백구는 구석구석 냄새를 맡아봤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병원 뒤편에 있는 작은 마당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백구가 멈춰섰어요. 그리고는 한 곳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작은 화단 옆 땅바닥이었어요. 백구는 그곳으로 다가가 더욱 열심히 킁킁거렸습니다. 미정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백구가 갑자기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약해진 몸으로 힘겹게 흙을 파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거기 뭐가 있어? 미정도 함께 무릎을 꿇고 백구를 도왔어요. 얕게 묻힌 흙을 걷어내자 뭔가 천조각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미정이 그것을 꺼내 펼쳐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할머니의 스카프였습니다. 할머니가 목에 둘러야 하던 바로 그 검은 스카프였어요.
몇 달 동안 땅에 묻혀 있어서 많이 더러워졌지만 분명히 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정의 손이 떨렸어요. 백구는 스카프를 보자마자 흥분해서 작은 소리로 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카프 냄새를 맡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미정이 스카프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 특유의 냄새와 함께 뭔가 약품 같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는 그런 소독약 냄새였어요. 백구는 스카프를 발견한 후 더욱 흥분했어요. 병원 건물을 향해 계속 짖어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작은 소리였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이 병원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백구가 그것을 알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이에요. 백구야, 어머니가 이 안에 계신 거야? 백구는 미정을 바라보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병원 건물을 향해 짖었습니다. 미정은 급하게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접수 데스크에서는 개인정보라며 환자 명단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환자분의 정보는 가족이라도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어요. 미정은 할머니 사진을 보여주며 간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병원 측에서는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좌절한 미정이 밖으로 나오자 백구가 다시 짖었어요. 그리고는 병원 옆쪽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미정이 그쪽을 보니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요양원. 미정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 건 아닐까요? 백구와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서 백구는 더욱 흥분했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걔는 출입이 안 되고 환자 명단도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다시 밖으로 나와 백구와 함께 요양원 주변을 돌았어요. 백구는 특정 창문을 향해 계속 짖었습니다. 2층 끝쪽 창문이었어요. 미정이 그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을 때 잠깐 커튼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안에서 밖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머니세요? 미정은 창문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백구도 그 방향을 바라보며 애타게 짖었습니다. 그때 요양원 직원 한 명이 나와서 말했어요. 걔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요. 환자분들이 놀라잖아요. 미정은 사과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2층 끝방에 치매 환자분이 계신가요? 제 시어머님을 찾고 있는데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글쎄요. 정확한 건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그 순간 미정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할머니가 이 안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백구의 반응, 스카프의 발견, 그리고 지금 이 상황까지 모든 것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우리가 찾았어. 어머니를 찾았어. 백구는 미정의 말을 알아듣는 듯 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힘까지 다 써버린 모양이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혼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처음에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미정이 스카프와 백구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1시간 후 경찰차 2대가 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미정에게 자세한 상황을 들은 후 요양원 원장을 불러냈어요. 원장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색영장을 들이밀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은 요양원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미정과 백구도 경찰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그리고 2층 끝방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바로 미정이 밖에서 올려다봤던 그 방이었어요. 백구는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문을 열자 백구는 힘겹게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에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침대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그 중 한 침대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옷이 아닌 요양원에서 주는 회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미정이 달려가려는 순간 백구가 먼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할머니 발치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
처음에 할머니는 백구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그저 멍한 표정으로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백구가 할머니 손에 코를 비비자 할머니의 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백구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백구의 꼬리가 살짝 움직였어요. 반년 만에 보는 할머니였지만 백구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백구는 할머니 무릎에 얼굴을 비비며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울음소리였어요. 미정도 할머니 곁으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백구가 매일매일 어머니를 찾아다녔어요. 할머니는 미정을 보고도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 하셨어요. 하지만 미정이 계속 이야기하자 천천히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우리 며느리구나. 그때 경찰관들이 요양원 원장을 데리고 왔어요. 원장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상황은 명백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 증상으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 요양원에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원장은 할머니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가짜 서류를 만들어 할머니를 무연고 환자로 등록해버린 거예요. 경찰관이 원장에게 따졌습니다.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환자를 수용한 것도 문제지만 가족들이 찾고 있는 것도 알았을 텐데 왜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원장은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불법으로 운영하던 일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그런 것들보다 할머니가 더 중요했어요.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요. 백구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백구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치매 때문에 기억이 흐릿했지만 백구만큼은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백구가 날 찾아왔구나. 착한 녀석. 백구는 할머니의 말에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경찰관들과 병원 직원들, 그리고 나중에 도착한 가족들까지 모두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백구 한 마리가 180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찾아낸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도 포기했던 일을 걔가 해낸 거예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할머니를 종합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백구도 함께 실려갔어요. 수의사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였거든요.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할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고생 많았다, 백구야. 이제 됐다. 백구는 할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지쳐서인지 모르지만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동안 백구를 이상하게 봤던 사람들도 이제는 경외감을 표했어요. 정말 대단한 개야. 사람도 못할 일을 해냈네. 백구의 기적은 이제 마을 전체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봄이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백구가 처음 할머니를 찾아 나선 지 정확히 20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마을에는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고 논에서는 농부들이 봄가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백구도 함께 돌아왔어요. 병원에서 한 달간 치료를 받은 덕분에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예전만큼 건강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걸을 수는 있게 되었어요. 마을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동안 백구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던 사람들도 모두 나와서 박수를 쳤어요. 백구야, 정말 고생 많았다. 대단한 개구나, 정말. 백구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정의 부축을 받으며 백구 옆을 걸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당의 장독대,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마루, 그리고 백구가 늘 자리하던 마당 한켠까지. 하지만 무언가 달라 보였어요.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어요. 백구는 예전처럼 장독대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백구야, 우리 집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할머니의 치매 증상은 여전했고 때로는 백구조차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구는 조용히 할머니 곁에 다가가 앉아 있었어요. 재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어느 오후,
할머니가 갑자기 백구를 부르셨어요. 백구야, 이리 와. 백구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너, 날 찾아왔지? 백구는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작게 짖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웠다, 백구야. 할머니가 길을 잃었을 때 너만은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치매로 인해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지만 백구가 자신을 위해 해준 일만큼은 마음 깊숙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백구도 할머니의 감정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무릎에 턱을 괴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백구가 해낸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백구를 위해 밥을 준비해 주셨어요. 남은 나물과 된장찌개를 밥에 비벼서 큰 그릇에 담아주셨습니다. 백구는 오랜만에 할머니 손으로 만든 밥을 먹었어요. 맛있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먹는 모습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왔어요. 그동안 백구에게 돌을 던지며 놀렸던 아이들도 와서 사과했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내가 정말 할머니를 찾고 있었구나. 백구는 아이들을 보고도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쓰다듬어주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마을 이장님도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백구 덕분에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 돌봐드리겠어요. 백구의 이야기는 신문과 방송에도 나왔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백구를 보러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관심을 받는 것보다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좋아했어요. 요양원을 불법 운영했던 원장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다른 무연고 환자들도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백구 한 마리가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어요. 백구는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할머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와 백구는 마루에서 함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백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구야, 너만은 내가 잊은 적이 없단다. 백구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마당 한켠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예전처럼 집을 지키는 자리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 말했습니다. 그 집은 백구가 지켜낸 기적의 집이다. 백구와 할머니의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의리,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 백구와 순애 할머니의 이야기는 오늘도 마을 어디선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